2014년이 일단 눈에 띄고요. 네. 제주도 자동차 귀족입니다. 마사회, 가보년, 승마, 명품들이 눈에 띄는데 2014년에 내년에 말의 해에 어떤 이슈들이 좀 눈에 띄게 될까요? 일단은 뭐 청색이 뜻하는 게 진취적이고 뭐 활동적이고 고든 성격 이런 거 나타내다 보니까 내년에 또 예쁜 말 관련된 상품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예쁘고 활동적인 파란 말 캐릭터 상품도 뜰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좀 내년에 진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청마 대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청마라는 말은 아까 방금 들었고. 네, 뭐 예전에 좀 소위 속설 중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휴거설 비슷하게 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이 2014년까지 대운이 돌아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시한이 2014년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침 또 보면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짧으면 5년에서 15년 사이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통일하냐 마냐가 아니라 통일한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TFT도 만들어서 지금 대비를 많이 하고 있대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DMZ 세계평화공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내년에 가면 뭐 통일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단계에서 네. 많은 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네. 지금은 참 조심스러워요. 좀 흉흉한 일들이 북한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네. 통일이 막 무조건 반갑다 막 이런 일들도 또 지금은 아닌 것 같잖아요. 하여튼 통일 어떻게 잘 형태되느냐가 네. 어떤 식으로 되느냐가 중요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갑자기 청마 대운했는데요. 약간 저는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2014년에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청마 대운이면 뭐 대한민국만 청마 대운인가요? 일본은 청마 대운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폴란드도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청마띠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좋다는 건 또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지리적으로 경제 기운이 다시 좋으니까 청마의 기운을 더 받을 거예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네, 네, 하여튼 모든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생각하시죠. 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2014년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20대, 30대 직장인들한테 내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거 아니면 궁금한 거 이런 걸 이슈가 될 만한 걸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대답이 나왔어요. 무려 531명이니까요. 52%가요. 뭘 대답했냐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뜬금없어요. 브라질 월드컵이 가장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월드컵이 이렇게 우리나라 20, 30대 남자들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열린 채용, 뭐 열린 채용 무슨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한 26% 됐고요. 내년에 또 대체율제 생긴다고 저희가 그 10월 달인가 우리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19%가 한 200분 되는 분들이 내년에 유난히 좀 휴일이 많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초에 또 많다 그러대요. 네네. 일본 사람도 많이 온다 그러던데. 그리고 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내년 가을인가 9월인가 언제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8명이나 3%였고요. 지방선거 또는 전 잘 몰라도 지방선거가 내년에 뭐 있는 말이에요. 0.3%. 일반인은 지방선거 관심 네. 없지만 여의도 우리가 지금 동쪽 여의도 있잖아요. 네. 저 서쪽 여의도에는 다 지금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한 중요한 포인트여서 네. 다 거기에 지금 관심 쏠려 있어요. 그렇게도 하겠네요. 예. 직장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아마 이게 주관식일 수도 있겠지만 객관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꼽으라 했더니 딱 보이는 게 뭐 월드컵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답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래도 봐도 뭐 좀 아저씨들이 좀 답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네. 말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왜 말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동수단으로 써왔던 동물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 말하면 우리 자동차 좋아하시는 또 젊은 분 아마 20, 그쵸. 30대가 아마 저도 자동차를 네. 좋아하지만은 자동차의 뭐라 그래? 엠블럼이라 그래? 이제 로고에 보면 말에 관련된 것이 워낙 많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 젊으시면 딱 가면 페라리라든가 페라리. 폴쉐 이런 거가 딱 네. 느낌이 오는 네, 딱 그쵸. 드림카잖아요. 제가 페라리를 또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떠오를 것 같아요. 페라리 같은 거 말씀드리면 네. 앞다리를 들고 딱 이거 아닙니까? 페라리인데요. 앞다리를 들고 기립하는 역동적인 말 모양인데 이게 사실 유래가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파일럿 영웅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바라카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비행기에 어떤 그림에서부터 유래했거든요. 근데 당시 레이서를 얘기했던 엔초 페라리라는 사람이 레이스에서 첫 우승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이제 그 찬사를 주면서 바라카 부모가 계속 행운을 빌겠다면서 그 말 문양을 네가 쓰라고 준 거예요. 물려줬군요. 그래서 만약 페라리가 나중에 이제 결국 자기가 그 자동차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라카의 말은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까지도 페라리 자동차에 바로 쓰고 있고요. 페라리뿐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독일의 또 하나의 브랜드가
폴쉐가 되겠는데요. 폴쉐는요 독일의 슈투르가르트, 아마 우리 축구 좋아하시면 슈투르가르트만 아실 텐데요. 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10세기경에 이미 기마병대를 위해서 말을 키우고 관리했던 어떤 유명한 장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역 예, 특색이 그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슈투르가르트가 지방 문장에 말 그림이 있었는데 폴쉐가 바로 이것을 따온 거죠. 네. 페라리, 포르쉐 사주세요. 그거 어떻게 사요? 사주세요. 남편한테 사달라고요. 그럼 사주세요. 보고 있는 남편 사주세요. 사실은 오랫동안 말이 인류의 최고의 이동 수단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철도가 생기고 열차가 생겼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말 이름을 붙여서 철말하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철로 된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자동차 이름도 사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름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쿠스, 포니, 갤로퍼, 랭글러, 머스탱 이게 다 사실은 말하고 연관해서 네. 지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출력 이렇게 자동차 힘이 얼마나 센지 얘기할 때 면마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마력 자체가 말의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1마력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90마력이다 그러면 90마리 말이 끄는 힘으로 자동차가 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좀 고급스러운 그런 차 브랜드가 네. 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아까 연관 검색에서 떠올랐던 게 마사회예요. 예, 그 마사하면 사실 네. 요즘 공기업들에 대해서 말들 많잖아요. 공기업 너무 이제 적자도 많고 그런데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사는요. 노른자의 중에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뭐 신의 직장의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에는요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장형 공기업이라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전력공사 그리고 남방공사 이렇게 있는 곳은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 14개가 있고요.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어요. 관광공사라든가 조폐공사 그리고 한국마사회 같은 16개에 있어서 딱 30개의 공기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산하에. 이거는 아시는 분 계시지만 말이라서 그런지 농림축산부 산하인데 한국마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1922년에 조선 경마 구락부터 설립했어요. 구락부란 거 뭔지 아시죠? 구락부. 네. 일본식으로 말하는데 클럽에서 나오는 게 구락부예요. 클럽. 클라브. 예, 예전 분들은 다 구락부라 그랬죠. 그래서 42년에 조선 마사회를 되고 49년에 한국 마사회가 되는데요. 이거 얼마나 신의 직장이냐면 여태까지 여기만 34분의 회장이 있는데요. 전부 다 외부에서 낙하산 타고 오셨다 그러면 되겠죠. 물론 낙하산을 말이 싫어하지만 이번에도 얼마 전에 이번에 신임 또 회장이 왔는데 삼성물산 전 회장이죠. 현병화 회장이 이번에 또 여기 그 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의 직장이냐면요. 이거 신입 초봉이요. 2012년 기준입니다. 3,275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부럽지 않은 네. 수준이고요. 거의 뭐 삼성도 울고 간다는 복지도 일단 최상급입니다. 마사회 다닌다 하면은 먹어주네요. 먹어요. 완전히 먹었죠. 지금부터 얘기하면 더 깜짝 예. 놀라실 겁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요. 1급 직원의 평균 급여가 1억 1,900만 원, 2급이 1억 500만 원, 3급이 9천만 원, 네. 4급이 7,400만 원, 청원 경찰 하시는 분들도 6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청원경찰이요? 예, 예. 저 그거 할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마사회 직원이 861명인데 이 중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이 108명으로 어떡해. 12% 이르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 아유, 처음에 대우 네. 경쟁증권도 돈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90년대 대우그룹이 이제 날아가게 되면서 제가 한국 마사에 제가 지원한 적이 있어요. 경력사으로. 진짜요? 돈 많이 준다 그래갖고요. 진짜요? 네, 근데 떨어졌죠 결국. 왜냐하면 신의 직장이니까 백이 아니, 엄청 센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아니, 백이 아까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전문가 이강영 의원이도 떨어질 정도면 정말 들어가기 힘든 게 그러니까 신의 직장이잖아요. 아드님 넣고 싶다고. 저 아들 아까 넣고 싶죠. 저희 하더라고요. 딸도 넣고 싶죠. 네. 근데 여기가요.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 앱도 만들어갖고 요즘 경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말 혈통 앱까지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쓰니까 뭐 재밌게 보는 분들 많이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마사회 다니시는 분들 일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돈 그러니까요. 많이 버는데. 실제로 마사회가 네. 돈 잘 벌어요. 작년에 매출해 봤더니요. 7조 8,400억 가까이 매출이 나고요. 이용객이 1,6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행 산업 중에 사실 경마가 제일 큰데요. 네. 뭐 경륜이 한 780만 명 정도 되고요. 강원랜드가 300만 명 들어오는데 여기에 비하면 1,6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입장객은 사실 좀 감소한 추세인데요. 오히려 요즘에 베팅액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은 적어졌지만 한 명당 쓰시는 돈, 베팅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출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고 보니까 마사회 취직할 뻔했어요. 왜요?
아나운서로? 어쩌다가 1번만. 저 경마 방송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증권 방송으로 왔죠. 아 정말요? 아 그 좋은 직장을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한번 뭐 마사이로 갈까? 아니 이러면 너무 MTN이 좀 안 돼 보이잖아요. 네, 아유. 저희도 아주 복지가 좋고 좋은 회사랍니다, 여러분. 네, 마사회만큼 급 훈훈한 마무리로. 네. 네. 저는 훈련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네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러나 네. 하여튼 마사회가 요즘에 돈을 잘 버는데 네. 혹시 그 장외 발매처라고 아세요? 전 잘 알죠 그런 것들. 네. 예. 원래 마사회에서 이렇게 경기하면 좀 가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네. 좀 재밌는데 그게 아니라 스크린으로 그냥 배팅만 하고 스크린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네. 사실 여기서 대부 70% 매출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즐기는 문화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게 좀 아쉽고요. 사실 경기 침체에서 이제 뭐랄까 노력으로 좀 뭔가 성공하는 게 점점 좀 힘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쉽게 좀 이렇게 로또라든지 도박 이런 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트렌드 봤더니요. 최근에 경마, 로또 이렇게 사행성 관련된 키워드가요. 검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상황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경마 시장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2011년 기준인데요. 전 세계 규모가 1,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0조 시장이니까요. 이게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말을 보면서 이렇게 경마 방송을 본다면 실제로 가서 이제 이렇게 승마하는 걸 보고 한다면 직접 하는 승마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완전히 승마하면 완전히 고급 그쵸. 스포츠 중에 고급이고요. 네. 예전 고대 올림픽부터 완전히 이게 승마라는 건 정식 종목이었고요. 실제로 말에 어떤 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귀족의 신분이 완전히 차이가 난 거죠. 실제 이륜 전차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로마 황제 때부터 주요 비즈니스로 하나 참여했고 그래서 뭐 코바디스나 배너 이런 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명장면으로. 그런 게 딱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말을 탄다는 것 자체는 신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신분증과 또 쉽게 해서 아이디를 딱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마패 있잖아요. 마패. 역마를 사용할 수 있는 출세랑 권력의 상징이긴 했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그 되는 네, 게 그렇죠. 그 딱 말 그거죠, 여러 딱 가지 그거. 있는 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말을 탄다는 자체가 일단 귀족스럽다. 맞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세계적으로 있겠네요. 앞서 제가 자동차 얘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패션이라든가 여성들 뭐 액세서리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에르메스 딱 아시잖아요. 마차 브랜드, 마차를 형성한 것이고요. 페라가모 딱 있으면 딱 저도 말 아는 건데 맞아요. 예, 맞아요. 말 밝은 문양을 장식한 것 같고 구찌 같은 것도요. 제갈 두 개를 맞물린 장식을 그쵸. 네. 형성한 것이고요. 버버리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셀린너, 많네요. 에트로, 롱샹 같은 거 정말 많죠. 럭셔리하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아마 대중적인 브랜드 제일 큰 것은 이제 그 폴로 있잖아요. 네. 폴로가 그쵸. 뭐 가장 많이 유명한 타고 이것이 있으니까. 많이 타고 있는 모습이니까 가장 뭐 대중적인 네. 브랜드가 되겠죠. 에르메스 사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떼쓰세요? 아, 이렇게 떼쓰는 카레가 컨셉이에요 뭐 오늘.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아니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에르메스, 샤넬 이건 절대 안 사주겠다 했어요. 왜요? 왜냐면 동대문에 너무 비슷한 게 더 잘 만드는 게 많으니까 좀 남들 집 봤을 때 없는 거 좀 사라. 근데 진짜 이런 말이 거군요. 이렇게 네. 고급 브랜드에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차에 이어서 진짜 많네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네. 한국에서도 말이 되게 고급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옛날부터 우리가 사실 말이랑 친숙해요. 기마민족이라 불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은 귀족들만 타는 거다 보니까 좀 우리한테 거리가 멀었는데요. 요즘에 한 10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스포츠로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동물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게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요. 요즘엔 그 승마장에서 뭘 하냐면 자폐아들을 네. 그 말을 태워가지고 말과 교감을 시키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네. 이런 심리 치료가 하는 클리닉도 생겼어요. 예. 저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골프가 요즘에 좀 대중화되고 나니까 사람들 그 다음으로 승마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자체도 많고요. 정부도 말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말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여기에 단독으로 신청했어요. 봤더니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기준이 네. 너무 까다로워서 제주도밖에 네. 될 새가 없어요. 근데 이제 2017년까지 한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네. 정말 그 승마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산업도 많이 키우겠다고 하는데 내륙에서도 보니까 제 고향인 경부 영천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열심히 그 말산업 키우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다고 그래서 합니다. 놀러 가면 5천 원, 만 원 내면 잠깐에 한 바퀴 타고 그런 게 말산업인가 그것도? 아유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속에서 레저로 키우겠다는 거죠. 어. 네. 네. 사실 보니까 제가 이걸 봤더니 그 말산업을 키우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평범한 사람 힘든데 재벌가들이 유난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상속자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 타는 장면. 그래서 귀족 학교에는 항상 등장하는 이 말. 그래서 재벌들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저희 가장 유명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또 그렇게 승마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키우면서 말을 그렇게 친숙하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경기도 용인에 전용 승마장이 있어요. 여기서 장애물, 마장마술 이런 걸 배우면서 커서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대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가대표 할 때 1989년에 제2회 아시아 승마 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땄고요. 삼성 국제 마장 마술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신 아주 훌륭하신 승마 선수였고, 다만 91년도에 낙마 사고를 겪었어요. 이때 생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군 면제를 받으셔서 한때 좀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좀 한때가 논란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정말 요즘에 현역으로 뛰고 계신 분 중에 한화 김승영 회장의 셋째 아들이요. 네. 김동선 씨인데 유명한 승산 선수입니다. 2006년, 2010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2번이나 연속했다고요. 기록했네요. 미국 웨스트팜 비치에서 열린 WC 선샤인 챌린지라고요. 네. 이건 정말 유명한 국제 대회인데요. 여기서 그랑프리 3위를 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올림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다라고 역대급이다. 정말 이 사람은 아주 선수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한 선수죠. 근데 재벌가 아들내미에 대한 분위기가 막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자기 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운동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맞아요. 상 받을 가능성이 이렇게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SBS 한성주 아나운서가 네. 그 한 대학교에 특례 입학으로 승마로 갔다. 음.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승마가 예전에는 정말 되게 귀했는데 요새는 그래 조금 더 대중화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오늘 말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분의 딱 한 종목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